인어공주 2023년 실사 영화가 개봉을 했죠. 저는 5월 27일 토요일에 릴리즈가 될 예정인 신동아 원고를 썼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 얘기는 이 텍스트로 원고를 쓰는 것보다 유튜브로 저랑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약간 진화된 형식을 추구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화면을 보면서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테레비 같이 보면서 잡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인어공주가 백인인데 백인 중에서 흑인으로 대체되는 백인들이 대체로 이렇게 빨간 머리들이다. 그러니까 빨간 머리 백인들만 흑인 캐스팅으로 대체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인종차별 아니냐. 이것 또한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나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상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야, 인어공주 욕하는 놈들이 논 인문학적인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인문학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가치에 친숙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가치에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대체로는 인어공주 실사판 영화를 뭐 꼭 보러 가서 응원한다 이런 건 아니어도 잘 되기를 바란다 요 정도 생각은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지적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뭐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왜 자꾸 이렇게 빨간 머리들만 사라지는가? 라고 한다면,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백인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느냐? 요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얘기하려면 바로 이 문제적인 저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The History of White People 2010년에 나온 닐 어빈 페인터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흑인에 대립되는 무언가로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옛날이 언제냐? 뭐 아주 오래 갈 것도 없고 20세기 초 중반까지만 해도 백인이라는 거는 앵글로 섹슨만 얘기하는 거였지 아이리시라든가 이탈리안이라든가 유대인, 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백인의 범주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떠올라서 그 논란을 보면서 그러니까 왜 흑인으로 대체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빨간 머리 캐릭터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을 보고서 이제 이 책이 곧장 떠올랐거든요. 제가 이런 종류의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떠올랐는데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 11월에 번역이 나왔어요. 야, 이 한국이 되게 좋은 나라가 된 게 이게 팔릴 책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주제가. 근데 번역이 나왔고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관함에 담아둘 계획인데 보세요, 이 세일즈 포인트 439 되게 안 팔립니다. 되게 안 팔리지만 어쨌건 있는 책이고 이 책은 한번 절판되면 초판 찍은 거 다 팔리지 않아도 어쨌건 절판은 벌어지죠. 한번 절판되면 예, 비싸질 책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당연히 사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책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넬 어빈 페인트 연구는 서구 2000년의 역사를 가져서 미국으로 당도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래서 백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많은 이론과 논란이 촘촘하게 있다.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요거만 읽어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백인이라는 게 뭐냐 어디 그러면은
아예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새 문서를 하나 열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백인이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백인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흑인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역사를 보면은 백인이라는 범주라, 백인이라는 범주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었다.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말지가 정치적 관점, 정치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격전장이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있죠. 아이리시, 이탈리아, 유대인,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어요. 요 사람들 싹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뭐가 떠오르죠? 이게 다 뭐냐? 미국 영화에서 갱단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아, 이게 미국으로, 근데 요 앞에, 그러면은 진짜 백인이라 함은 앵글로 섹슨. 앵글로 섹슨이라 함은 메이플라워 타고 온 개신교도, 영국계 개신교도들. 요 사람들이 어쨌건 처음 아메리카 대륙의 발을, 북미 대륙의 발을 디뎌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진짜 백인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자기들 뒤에 차근차근 건너온 이 여러 사람들은 물론 흑인은 아니지만 백인도 아닌 그런 어떤 뭐 다양한 잡인종 뭐 요런 식의 취급을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이런 이 애매한 이 복잡 미묘한 역사들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미국 영화, 특히 깡패 나오는 갱 영화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떠오르네. 자, 갱스 오브 뉴요크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죠. 뉴욕의 깡패들, 갱스 오브 뉴욕 예고편. 뭐 이걸 지금 뭐 같이 보진 말고 어쨌건 이런 영화가 있는데 갱스 오브 뉴욕 이 줄거리가 뭐예요? 이 양반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연기한 이 사람이 내 기억이 맞다면 아이리시계 갱단 두목이고 이 반대로 요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이 사람이 이탈리안계 갱단의 두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리시계가 이탈리아계보다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여기를 다 지배한다. 이거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네이티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탈리안들은 질 수 없으니까 이제 깡패를 이제 폭력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몽둥이로 만들어가지고 휘둘러서 접해면서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갱스 오브 뉴욕에 나오는 이 두 이민자 집단은 서로가 서로 백인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엄밀한 세계관 속에 이 백인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백인이 아닌 자들이다. 흑인도 아니지만 백인도 아닌 지금 도창민이 기독교도 하는데 여기서 도창민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는 않고 이게 뭐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많은 부분에 많은 영화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민자들 백인이지만 백인이 아니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백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차별을 당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완벽하게 하나라고 하긴 또 뭐 애매한 그러한 백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아이리시맨이라는 작품도 있죠. 예, 이 제목부터가 아이리시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전후의 조직 범죄를 파헤치는 대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탈리아인들이 마피아들이 이제 잘 너무 흥해가지고 이탈리아계 마피아가 미국의 그 깡패 산업을 지배하고 있을 때 IDC는 그래도 역시 주류 백인 인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인들 틈에서 약간 시다바리 같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리시맨의 애매한 깍두기 인생을 다룬 영화였죠. 이것도 나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영화가 그 마틴 스코세지 영화는 좀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 야, 되게 좋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뭐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미국 깡패 영화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그 이런 어떤 인종 갈등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잘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런 범죄 폭력물이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에 이민자가 대량으로 유입되었을 때 그 이민자들이 적응을 못 하잖아요. 아니면은 이 이민자들은 경찰이나 공권력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조직 폭력을 만들고 이 집단화된 조직 폭력의 힘으로 어떻게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부 원에서 이 요 장면, 이제 이 말론 브란도가 고양이 껴안고 고양이 막 쓰다듬다가 이 장의사였죠. 장의사 하시는 분이 내 딸이 강간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 정의를 원합니다 대부 막 이러면서 하니까 네가 나를 지금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나의 친구가 되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갓파더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으로 우르르 건너왔을 때 이탈리아인은 백인이 아니었어요. 백인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경찰에 의해서 공정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도 이번에 이제 신동아에 쓴 원고 내용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PC를 붙이지 마라 이런 게 약간 좀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래부터 PC가 묻어 있어. 아니, PC 그 자체였어요. PC가 묻어 있다는 말도 애매하고 잘못됐고 PC 그 자체였습니다. 1989년 작품이잖아요. 이 인어공주 원작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가 1989년 작품인데 물론 그때까지 아이리시들이 뭐 백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건 미국 백인 사회의 주류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디즈니가 야심차게 이제 자신들의 그 애니메이션 세계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첫 번째 단추로 인어공주를 첫 봤다도 1번 타자로 나온 인어공주에서 인어공주의 머리카락이 빨간색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못할 짓은 아니었지만 퍽 모험적이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예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 머리의 인어공주라는 게. 하지만 그렇게까지 만만한 선택은 또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 인어공주가 뭐예요? 파트 오브 유 월드 노래 같은 거 들어보면 가사를 보면은 그냥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봅시다. 이 인어공주 아가씨의 이 핵심은 이런 거 저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을 원하고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싶고 그들이 춤추는 걸 보고 싶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속함으로써 이해하고 싶어 하는 어떤 건 자아 성장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왕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왕자를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근본적인 동기는 어떤 한 인간 남성 수컷 짐승 수컷에 대한 어떤 휴먼 애니멀에 대한 그 성적인 관심이나 뭐 충동 뭐 이런 게 아니라 운명적인 사랑 이런 거 이전에 나는 알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저들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주체적인 그런 성장의 욕구, 이걸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백인 중에서는 비주류인 빨간머리 여자를 내세워서 말이죠. 모험적인 선택이었어요. 이런 것도 PC입니다. 이런 거 PC예요. 지금 자꾸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얘는 PC, 얘는 PC 공주, 얘는 안 PC 공주,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는 백인 공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도 백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백인은 아니에요. 물론 이쪽은 확실히 아니지만 이쪽도 꽤 아니었다. 그 역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마피아물, 갱단물, 갱스터물에서 나왔던 것들이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아예 역사학자가 연구를 해서 미국에는 2010년에 출간되었고 한국에는 비로소 2022년에 출간된 백인의 역사라는 책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 첫째, 안 볼 거면 안 봐라. 그만 좀 욕해라. 자꾸 뭐 이렇게 나의 추억의 인어공주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흑인을 그냥 이렇게 흑인 여성을 욕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식의 충동을 자꾸 드러내지 마라. 그것도 되게 보기 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디즈니가 PC 묻었다 뭐 이러는데 디즈니는 원래부터 PC 공장이었고요. PC 대마왕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 PC 때문에 망한 디즈니, PC 이전에 행복했던 디즈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얘도 PC다. 다만 요때는 어쨌건 작품이 좀 많이 흥했고 잘 됐고 지금은 이쪽의 흥행은 약간 미지수인데 그거는 단순히 PC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산업적인 맥락에서 따져봐야 될 일이지. 그거를 PC가 묻었으니까 디즈니는 망했고 디즈니가 망했으니까 아이 깔깔 재밌다 보기 좋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사고방식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자.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뭐 저는 뭐 영화를 보러 가라, 보러 가지 마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이 있으니까 책은 읽자. 저도 이제 이 책, 히스토리 오브 화이트 피플에 대해서는 뭐였더라? 이코노미스트였냐, 뉴욕타임즈였냐, 아무튼 서평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아마존에서 그 샘플만 읽었어요. 앞부분 샘플 거기 이제 포워드랑 이런 게 있으니까 쭉 읽어보고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내용을 다 읽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말했으니까 조만간에 빨리 읽어보고 제가 요약한 거 말고 충분히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당장 썰을 다 풀면 이게 힘들게 책을 낸 출판사에 또 약간 폐가 되는 거니까 이 책을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재밌는 부분을 갈무리 해둔 다음에 기회가 되는 족족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가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충동적으로 떠들기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